자신의 통장에 돈이 조금만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75세의 김순자 할머니께서 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은 통장에 2천만 원 있다고 기초연금 한 푼도 못 준다고요? 제가 도대체 돈이 많은 줄 아세요? 였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손에는 연금공단에서 받은 서류를 꼭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용돈도 자식들이 몇 년간 아끼고 아껴서 드린 것이었고 혹시라도 병원비가 필요할까봐 그 돈은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임에도 자식들의 효신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국민연금 전문 상담사 김재윤입니다. 25년간 약 1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직접 상담하며 마주친 이야기들 중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많지 않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25년간의 상담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놀랍게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신 어르신들 중 무려 80%가 통장에 있는 돈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놓치는 실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기 위해 꼭 클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현실부터 직시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라면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라면 각자 34만 2,510원씩 총 685만 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나요? 월 34만 원이라면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같은 필수 지출을 감당할 수 있고 작은 식비나 용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에게 이는 노후 생활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호소를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희 생활비도 모자라는 판에 왜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까? 겨우 모은 돈인데 이게 연금까지 막는다니요. 은행에 돈 넣어두는 게 죄라 된 겁니까? 이 말들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통장에 돈을 모아두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 법제의 현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예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금 1천만 원은 연간 40만 원의 소득으로 2천만 원은 80만 원, 5천만 원은 200만 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이자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예금에 있는 돈을 단순히 저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잠재적 소득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초연금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의 제도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월 소득은 폐지를 팔아본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주거 형태는 전세 5천만 원짜리 원룸. 통장 잔액은 자녀들이 10년 동안 모아들인 4천만 원이 남아있었죠. 이 돈은 혹시 모를 질병이나 입원을 대비해 한 푼도 손대지 않고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이 4천만 원을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예금 4천만 원 통계
연간 4%의 소득 환산율, 연간 160만 원, 월 환산 시 약 13만 3천 원의 가상소득이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 소득인 30만 원을 더하면 총 월소득 43만 3천 원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절규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만약에 아프면 어떡하라고요? 그 목소리는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하루에 5, 6건씩 접합니다. 78세 이명자 할머니의 경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은행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만들어둔 자신의 명의 통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할머니. 그 통장에는 남편이 조금씩 모아둔 3천만 원이 들어있었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우연히 발견되면서 기초연금 신청이 기각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하나뿐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80세 박영순 할머니의 경우 역시 비슷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 돈은 제가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팔아서 번 것입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통장을 만들어주기는 했지만 저는 금융에 대해 잘 몰라서 통장 관리는 거의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께서는 김치 판매로 받은 돈을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셨는데 3년 동안 조금씩 모이다 보니 무려 800만 원이 되었더라고요. 소규모로 개인적으로 김치를 파시는 거라 사업자 등록도 없었고 당연히 소득 신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통장 잔액의 출처를 문의해 왔던 것이죠. 할머니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자 추가 조사 대상이 되셨고 꽤 오랜 기간 고생하셨습니다. 결국 친구분들의 증언과 김치를 판매하던 사진들 등을 제출해서야 문제를 해결할 월 120만 원으로 생활하신다면 720만 원. 왜 하필 6달일까요? 이건 제가 수백 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최적의 기간입니다. 너무 적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너무 많으면 자산 기준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2세의 이영희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통장에 2,500만 원을 넣어두셨어요. 월 70만 원씩 사용하신다면 약 3년치 생활비인 셈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더 넉넉하게 준비하신 거죠. 요즘 물가는 얼마나 빠르게 오르던가요? 할머니의 걱정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 돈 때문에 연 100만 원, 월 약 8만 3천 원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하셨어요. 그 후 우리가 함께 월 120만 원으로 생활하신다면 720만 원. 왜 하필 6달일까요? 이건 제가 수백 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최적의 기간입니다. 너무 적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너무 많으면 자산 기준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2세 이영희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통장에 2,500만 원을 넣어두셨어요. 월 70만 원씩 사용하신다면 약 3년치 생활비인 셈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더 넉넉하게 준비하신 거죠? 요즘 물가는 얼마나 빠르게 오르던가요? 할머니의 걱정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 돈 때문에 연 100만 원, 월 약 8만 3천 원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하셨어요. 그 후 우리가 함께 진행한 방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6달치 생활비인 420만 원만 통장에 남기고 나머지 2,080만 원은 아래와 같이 분배했습니다. 1,000만 원은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장기예금에 입금, 580만 원은 주택 수리비로 사용, 500만 원은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자녀 명의로 증여.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음 달 기초연금 심사에서
단번에 합격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장기예금을 활용하세요. 이건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3년 이상 가입 조건의 장기예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시중은행마다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장기예금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은행마다 상품명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이상 가입 65세 이상만 가입 가능 3. 기초연금 소득 재산 산정 시 제외 4. 최대 3천만 원까지 인정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면 일반 예금으로 전환되며 3년 후 자동 갱신될 때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르므로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어 76세 정의자 할머니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생명보험금 5천만 원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려 했지만 자산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방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3천만 원은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장기예금에 입금, 1,500만 원은 집, 수리비로 사용하면 통장에 유지하여 6달치 생활비 확보합니다. 할머니는 지금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며 집도 새롭게 단장하셨습니다. 이제야 마음 놓고 살 것 같다고 하시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법, 자녀 명의로 증여할 때는 신중하게. 선생님, 그냥 자식 통장에 넣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증여는 신중해야 합니다. 증여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10년간 5천만 원 면제, 손자녀에게 증여 10년간 2천만 원 면제, 증여세율 초과 금액에 따라 10배에서 50% 적용. 70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퇴직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큰아들에게, 3천만 원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었습니다. 증여세는 피했을지 몰라도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최근 5년간 모든 거래 내역이 추적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증여 파악 시스템은 강력합니다. 1. 최근 5년간 모든 계좌 거래 확인. 2. 동거가족의 통장 입금 내역 조사. 3. 현금 증여도 추적. 결국 할아버지는 증여를 3년에 걸쳐 나누어 진행하셨습니다. 1년 차, 큰아들에게 1,500만 원. 2년 차, 큰아들에게 1,500만 원. 둘째 아들에게 1,000만 원. 3년 차, 큰아들에게 2천만 원. 둘째 아들에게 2천만 원. 이렇게 하니 증여세도 없었고 기초연금 심사도 단번에 통과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3세 박명자 할머니는 친구의 말을 듣고 현금 3천만 원을 딸에게 줄 생각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력히 만류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대액 현금 인출은 은행에서 공유됨. 2점. 자녀의 현금 입금도 추적됨. 3. 설명 없는 현금 이동은 의심받음. 결국 할머니는 정식으로 증여 절차를 밟으셨고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기초연금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네 번째 해결 방법. 주택 개량비로 사용하세요. 일석이조. 이 방법은 정말 일석이조입니다. 집도 고치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주택 개량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실 개조, 단열 공사, 냉방시설 개선, 안전시설 설치, 도배 및 창판 교체, 싱크대 교체 등 82세 최순덕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40년 된 시골집에 사시던 할머니의 통장에는 3,500만 원이 있었어요. 집 상태는 열악했는데 겨울엔 태웠습니다. 남은 1,400만 원으로도 안전하고 여유 있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영수증은 꼭 보관해야 합니다. 시공업체와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은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사 전후의 모습을 사진으로 꼼꼼히 기록해두면 훗날 증빙자료로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합법적이며 안전하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준비 과정입니다. 절대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추적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산과 소득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내었습니다. 남은 1,400만 원으로도 안전하고 여유 있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영수증은 꼭 보관해야 합니다. 시공업체와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은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사 전후의 모습을 사진으로 꼼꼼히 기록해두면 훗날 증빙 자료로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합법적이며 안전하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준비 과정입니다. 절대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추적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산과 소득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신청월 이전부터 체계적인 타임라인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3개월 전 모든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하세요. 주거 상황도 점검하고 자녀들과의 증여 계획도 함께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2개월 전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예금 상품을 비교하고 주택 계량 견적서를 받아보세요. 필요한 서류 준비에도 착수해야 합니다. 신청 1개월 전 통장 정리를 완료하고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예금에 가입하세요. 주택 계량 공사도 이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청일 당일 깔끔하게 정리된 통장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모든 증빙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기초연금 승인의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그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68세 최영숙 할머니의 사례는 충격적인 교훈을 줍니다. 아들 명의로 등록된 시가 약 3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5년간 받았던 기초연금 총액 900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차 타고 다니는데 내가 왜 신고해야 해? 라는 할머니의 원망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동거 가족이 보유한 고가 자산은 반드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인 재산 은닉. 2. 허위 신고. 3. 가족 명의 고가 자산 미신고. 4. 기타 소득 미신고 재산 추적은 말로만 듣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엄격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 시 전문 상담사 김재윤입니다. 25년간 약 1,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직접 상담하며 마주친 이야기들 중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많지 않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이 많다 vs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25년간의 상담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놀랍게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신 어르신들 중 무려 80%가
통장에 있는 돈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놓치는 실수를 피하실 수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에 사는 아들이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셔서 10년간 총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 쌓였습니다. 해외 송금에 대한 오해도 있었죠. 해외 송금은 추적이 안 된다.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 인출했다가 다시 입금하면 괜찮다는 위험한 행동들이었지만 할머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1. 해외 송금 내역 전체 정리. 아들의 수입 증명서 준비. 3. 송금 목적 생활비 증명. 4. 과다한 잔액은 적절히 분산. 기초연금은 보는 것이지 부자인지를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80세 백순 할머니의 퇴직금 관리법도 참고할 만합니다. 퇴직금 1억 원 중 3천만 원은 기초연금 자산비 포함 장기예금에 가입하셨고 4천만 원은 집 전체 리모델링에 사용, 2천만 원은 자녀에게 분할 증여하셨으며 나머지 1천만 원은 생활비로 남겨두셨습니다. 그 결과 2개월 후 기초연금 승인을 받았고 지금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쓸 돈인데 제대로 관리하니 마음이 편하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본 기초연금 성공 전략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4세 김영숙 할머니의 사례는 아이러니적이면서도 큰 교훈을 줍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지만 아무런 편법 없이 사실 그대로 신청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안 될 거예요 라고 말렸지만 의외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연간 의료비 1천만 원 이상 지출, 당뇨, 고혈압 치료비. 2. 월 50만 원 주택임대료, 전세금 부족으로 인한 부담. 3. 올해 치과 임플란트로 800만 원 지출. 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산 규모보다 실제 소비와 지출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7세 이상호 할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분이셨는데 친구들에게 고추를 팔아서 받은 700만 원을 용돈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친구들한테 팔고 받은 건데? 라는 생각이셨죠. 하지만 연금공단에서는 연간 50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잦더라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아버지는 이후 농업소득으로 다시 신고하셨고 기초연금 범위 내에 들어 무사히 승인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2세 송만섭 부부의 사례도 소개해드릴게요.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자산과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남편 명의 통장에 3천만 원, 아내 명의 통장에 4천만 원, 총 자산 7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실행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자 10년 만기 장기예금에 3천만 원씩 가입. 2. 남은 1천만 원으로 주방 리모델링 진행. 3. 부부 합산소득 인정에 따른 감소 효과 활용. 그 결과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승인받아 각각 월 34만 2,510원씩 총 685만 20원을 수급받게 되었습니다. 두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 계산 예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근로소득 200만 원 플러스 국민연금 30만 원. 아내, 근로소득 150만 원. 소득 평가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0.7 각각 200만 원. 122만 원 equals 28 money. Therefore, 소득 평가액 equals 28만 원. 지금 총합 30만 원 플러스 26.65만 원. 이처럼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개인보다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의 실수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이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부부 가구의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71세 박진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시가 약 7억 원 상당의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나중에 이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셨습니다. 전세금으로 3억 원을 받고 매달 50만 원의 월세도 받게 되었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므로 이 월세 수입은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었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1. 전세금 3억 원은 딸에게 3년에 걸쳐 분할 증여합니다. 2. 아파트를 매매한 후 월세 부담 없는 작은 집으로 이사합니다. 3. 매매 차익을 통해 생활자금을 마련합니다. 그 결과 박 할머니는 더 작고 편안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지내시면서 임대소득.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17알세 박진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시가 약 7억 원 상당의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나중에 이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셨습니다. 전세금으로 3억 원을 받고 매달 50만 원의 월세도 받게 되었죠. 그러나 바로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므로 이 월세 수입은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었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1. 전세금 3억 원은 딸에게 3년에 걸쳐 분할 증여합니다. 2. 아파트를 매매한 후 월세 부담 없는 작은 집으로 이사합니다. 3. 매매 차익을 통해 생활자금을 마련합니다. 그 결과 박 할머니는 더 작고 편안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지내시면서 임대소득 문제가 해결되었고 기초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딸에게는 자연스럽게 재산을 물려주는 효과도 있었죠. 이처럼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점들이 드러납니다. 1.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편법보다는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재산 구조나 거주 형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3.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증명, 거주증명, 재산증빙 등 필요한 자료들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탈락했지만 다시 도전하여 성공하신 사례들이 많습니다. 2025년에도 기초연금에 대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1. 기초연금은 운명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있어서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 중 90% 이상이 처음에는 탈락했지만 다시 신청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편법은 절대 금물입니다. 현금을 숨기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나중에 오히려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소득 환수 조치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위, 시기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 갑작스럽게 돈을 옮기거나 자산을 정리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상의해서 증여나 재산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84세 한산미 할머니의 말씀을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는 83세에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500만 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이렇듯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드리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돈이 많아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제도를 제대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음 4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1. 통장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필요 없는 자금 이동은 최대한 피하고 소득 흐름을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9.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예금을 확인하세요. 예,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예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년 이상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집 수리가 필요하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가주택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수리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노후복지 전문가나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2025년은 기초연금 제도가 더욱 개선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행복한 분들 중 한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모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